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4%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코스피는 1.7% 올랐어요. 코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졌습니다. 이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일선에서 뭐 짧으면 한 10일선. 근데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20일, 60일, 200일선 이렇게 봅니다. 딱 장기 이평선은 200일선만 보고 그리고 여기 60일선, 20일선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5일선은 그냥 단기 이격을 보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어저께 보시면 18일 화요일이죠. 여기 쭉 5일선과의 이격이 10.96% 대략 1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떨어진다. 근데 사실상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등락하는 구간을 거치면서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이동평균선은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주도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예요. 철저하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분류되어 있고 그만큼 거래대금도 많이 터집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그렇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400억이다. 그러면 어저께는 어떻습니까? 1조 원 이상의 거래가 3일 연속으로 터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미국에서의 이슈까지도 떴었다. 그렇죠? 가스터빈 계약이 임박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스터빈과 SMR 관련된 그렇죠? 생산 설비를 26년도까지 대폭 증가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설비 투자에서 그렇죠. 이 제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건 앞으로의 매출처가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설비 투자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한 감당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앞으로 AI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핵 추진 상선. 그렇죠? 핵 추진 상선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SMR이 핵 추진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원래 SMR 기술은요.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따온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는 군사 기술로 사용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전기 부족 사태가 사실상 23년도부터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보면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결과예요. 그런 결과 시장에서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보세요. 24년도에도 고가에 대한 부분은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 고가에서 자꾸 매물을 못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니까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면 열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다. 떨어지면 손절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올라갈 겁니다. 떨어지면 또 손절하나요? 그럼 여기 오잖아요. 그게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쪽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신고가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는 충분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근데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고 여기서 자르고 이쪽 구간에는 아직까지 돌파 못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여기는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했고 지금은 2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이격이 발생했는데도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어느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어느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시장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자, 내용 보세요. 오늘 58,700원까지 올라가면서 3%대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뭐 이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격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동안 횡보만 하더라도 어차피 이동평균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횡보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한 며칠 전에도 어저께도 이야기를 꾸준히 드려왔었던 건 주도주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그리고 바이오, 조선 이런 쪽이 맞아요. 주도주는 맞는데 이게 주도주로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가장 필요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진 않겠지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 추세를 두산에너빌리티만큼 돌릴 수 있나요? 여기 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50%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럴 여력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빠요? 좋아요. 24년도의 실적은 5배 성장을 했습니다. 23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하이닉스의 성장폭을 보면 삼성전자의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장률을 잃었다고 해서 9만 원 정도부터 5만 원까지 하락 구간이 나온 건데 이렇게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때 특히나 1월 달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손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삼성전자 못 믿겠다.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손절하겠답니다. 그래도 안 빠질 거예요. 하지만 추세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지죠. 고가 돌파한 종목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저는 이미 20%대 수익 구간에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좋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에 한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어낸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 1월 말 2월 초예요. 근데 한화오션은 11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이것도 신고가를 만든 게 언제예요? 1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그리고 보세요.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또 상승 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찾아야 되는 구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도주가 된다는 점.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시장이 강한데도 조정을 받은 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격 조정을 받은 것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20만 원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잡고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입니다. 코스피 강세, 대형주 위주로 강세 마감, 그리고 코스닥 약세, 바이오 약세 마감. 바이오 약세 마감인 것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주들은 무위험 차익인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들은 눌리게 마련입니다. 왜? 성장주의 할인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걸 선행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단기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지금의 성장주들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당연히 상승 구간이 있을 거고 금리는 지금 이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에서 미국이에요. 4.562%입니다.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0%. 그냥 0%예요. 단기간에 약간 뭐 그 채권에 대한 그 매도세가 모여서 약간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간에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고 기준금리는 4.5%보다 절대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계속 보시면 밑에 뭐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고요.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주도주에 집중하면 된다.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되고 자 보시면 제가 한화오션에서도 큰 수익을 냈지만 삼성중공업도 오늘 13%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13.9% 그러면서 수익은 13%대 수익 구간에 있고 이 매매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2월 6일 날
어때요? 삼성중공업 매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결과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서 보시면 그쵸? 이때 2월 18일 날에도 20% 돌파. 지금 현재 1.5%가 빠진 날에도 2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두산에너빌리티 2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한가를 막 쳐가면서 그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 타점을 잡을지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수익만 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여기서 또 막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다음에는 저런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했을 때 이게 아니었네. 이런 선택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왜?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가야 되니까. 즉 올라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몰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몰려들려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소통방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통방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느냐.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그쵸? 수익 구간 계속 만들죠. 1월과 2월 달 매수를 진행한 결과 이미 15%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대, 18%대, 14%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57%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게 이번에 요즘에 시장 올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 DI와 같은 이런 종목이에요.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25%, 14%, 그쵸? 밑으로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지금 20%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애초에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 종목 장세가 나왔고 결과를 보더라도 1월 달이 지나고 나서 2월 달까지 지금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결과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2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1월 달에 또 매매 구간을 잡아서 지금 1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거의 15%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7%대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이것처럼 2월과 3월달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 내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
현재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